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오늘은 제규어의 첫 양산 전기차 아이페이스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아이페이스는 B세그먼트의 SUV이면서도 C세그먼트만큼의 실내 공간과 실용성을 갖춘 그런 전기차이고요. 제규어의 그런 스포티한 주행 감각과 감성까지 넣은 그런 SUV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제네바 모터쇼와 파리 모터쇼에서 아이페이스를 여러 번 본 바 있는데 오늘은 외관과 실내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리는 모습이나 이런 정면에서 전면부를 보면 SUV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달리는 세단, 스포츠카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보닛이 조금 짧기도 하고 낮기도 해서 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멀티빔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제규어 특유의 J자로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은요, 전기차이다 보니까 그런 구멍처럼 막 뻥뻥뻥 뚫려 있진 않고요.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고 전기차이지 않은 듯한 디자인이 이 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보닛 쪽에 여기 큰 구멍으로 공기가 흘러나가서 루프라인 쪽으로 흘러나가는 공기 흐름을 조절하도록 해놨고요. 보닛이 열리는 부분이 그릴과 헤드램프 쪽으로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 사이를 두고 살짝 떨어져 있게 열릴 수 있도록 해놨고, 이 보닛을 열면 안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옆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왔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보닛 부분이 굉장히 짧고 휠 베이스가 굉장히 큰 것이 특징입니다. 한 2990mm 정도 되는데 그랜저의 휠베이스가 2845mm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부분에 리어 오버행이나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옆모습 라인은 쿠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C필러가 가파르게 경사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가 조금 더 날렵하고 뭔가 스포츠카의 느낌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이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타이어 크기가 무려 20인치입니다. 뒷유리창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고 또 이쪽은 굉장히 꺾여 있죠. 이게 고속주행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고요. 리어 램프를 보면 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고 제규어 차량 램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이 면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전기차이다 보니까 머플러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스포일러를 달아놨어요. 요 밑에 핀도 있네요. 아래쪽 공기도 조절할 수 있도록. 입구는 생각보다 조금 좁은 편이고 대신 짐을 실을 때 굉장히 편하게 실을 수 있도록 이 높이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짐을 싣고 내릴 때는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체 용량은 656리터인데 중형 SUV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열 좌석을 접으면 1453리터까지 크기가 넓어집니다. 바닥을 한번 열어보면 공간이 조금씩 있고요. 아마 저기 끝까지 열어도 이렇게 좀 얕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2V도 이렇게 하나 있네요, 단자가. 네, 제규어 아이페이스의 실내는 일반적으로 랜드로버 제규어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차량들의 이런 터치가 2개 들어가 있는 형태가 그대로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앞에 계기판은 12.3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10인치 그리고 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내비게이션이나 뭐 차량 정보, 미디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아래에서도 실내 온도나 시트, 미디어, 뭐 전화 이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이얼은요, 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해놔야 자동차를 운전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요, 기어 레버 대신에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규어 측에서는 여기 수납 공간이 총 10.5리터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공간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활용도는 크게 높진 않지만 공간은 넓다. 여기에 핸드폰도 넣을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요. 이쪽 팔걸이 쪽을 열면 안쪽에 USB 2개 그리고 마이크로 심 칩을 낄 수 있는 공간 12V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을 뺄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쪽 안에 어느 정도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요, 가장 최근에 본 제규어의 이페이스와 아주 조금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다채롭게 꾸며놨어요. 알루미늄 소재의 이런 것들로 버튼 옆부분을 이렇게 테두리로 감싸놨고요. 제규어 엠블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고급스럽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보면요, 일체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버킷 시트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고 헤드레스트와 몸체 부분이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면 이 시트가 굉장히 얇아서 뒷좌석에 사람이 앉아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2열 좌석에 앉았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휠베이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도 그만큼 넓게 확보가 됐습니다. 890mm 정도 레그룸이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앞에 제가 앉았을 때를 생각하면 소나타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이런 온도 조절 같은 것을 이 다이얼로 할 수가 있고요. 버튼들도 가운데에 있는데 뭐 바람 색이나 바람 방향 이 정도까지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USB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12V가. 그래서 이 차에는 SUV의 그런 실용성도 되게 많이 고려한 점이 이런 편의사양 같은 거를 다양하게 넣어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살짝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이 살짝 뜨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가도 편한 수준입니다. 요 가운데에 암레스트를 내리면요, 조그만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고, 이건 열 수 있는데 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고, 얇은 휴지 정도 넣을 수 있겠네요. 이건 좀 그러네요, 이거는. 그리고 문을 닫고 제가 앉아보면 아까 전에 쿠페 스타일로 되게 극단적으로 루프라인이 가파르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C필러가 더 뒤쪽으로 가 있는 덕분에 2열 좌석에 앉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도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위쪽도 고정식 파노라믹 글래스로 되어 있어서 뭐 위아래로 굉장히 넓고 답답하지 않게 뒷좌석에 앉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아이페이스 시승을 또 하게 됐는데요. 이 차 작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 공개한 날 뒤 공간으로 데려가더니 이 차를 시승하게 해줬어요. 지금 시승을 제가 왕복 구간 중에 이제 해보게 되는데, 여기는 송도의 경원제라는 호텔을 출발해서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까지 왕복을 하게 됩니다. 제규어에서 내놓은 순수 전기차, 최초의 전기차고요. 기본 가격으로 1억이 넘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그 돈이면은 과연 이렇게 작은 전기차를 사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차체 크기는 B 세그먼트예요. 근데 실내 공간은 C 세그먼트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아반떼 크기의 소나타 실내 공간?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무거운 부품인 배터리를 중간에 깔고 앞뒤 좌우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내를 살짝 탈 때는 조금 이거 좀 높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운전을 해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재밌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쉽다기보다는 아직 적응을 못한 거죠. 페달이 원페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밟을 때면 가속이 되고 발을 떼기 시작하면 감속이 돼요. 대신 요거 적응하면은 이 차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어요. 이 차에는 몇 가지 주행 모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빙판길, 에코, 그다음에 컴포트 모드가 있고요. 다이내믹 모드가 들어 있습니다. 공조장치에서도 보면은 겨울을 위한 모드들이 따로 있어요. 스마트 온도 조절 같은 모드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는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히터를 작동하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임의로 열을 내야 되거든요. 전기를 열로 바꿔야 되니까요. 훨씬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스마트 온도 제어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자세는 가속 페달하고 제 신발을 약간 옆으로만 걸쳐도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이 페달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원페달이라서 발을 살짝만 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서 그냥 굴러가는 모드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사실 이렇게 승차감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트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버킷 시트처럼, 스포츠 시트처럼 생겼는데 제 키에서는 이 목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도 이거는 평균 신장 고려해서 만들었을 텐데 제가 평균 신장보다 좀 큰가 봐요. 주행 느낌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느껴졌던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들에서 꼭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거기에 전기차의 요 회생제동하는 느낌, 이런 거하고 가속 느낌, 이런 게 더해지면서 약간 다른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데,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저속에서는 약간 댐퍼가 늘어나는 거죠. 충격 완화를 크게 하다가 고속으로 갈수록 움직이는 범위를 줄여서 차체가 고속에 출렁출렁 이렇게 떨리는 느낌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속도에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굉장히 뛰어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의 느낌은 사실 굉장히 고급 세단에서도 이렇게 느끼기 쉽지 않은 정도인데요.
여기에 가속 성능까지 있으니까 지금 쭉 밟아보면은 와, 이 나가는 느낌이 전기차가 이렇게 잘 달리는 거구나, 재밌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전기는 모터가 토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추월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한데, 테슬라에서 그걸 많이 활용해서 루디클러스 모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 차 역시도 이거를 만들어냈네요. 그리고 이 차의 스포츠 감성 같은 거를 이제 섞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를 되게 강조하면서 차별화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 딱 꼽자면은 같은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 넓게 뽑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달리는 전기차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격은 1억이 넘어요. 구매하실 분들의 고민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 이런 데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105km부터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을 하면서 승차감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속도 제한이 100km인 곳이 많은데 110km인 곳에서는 105km부터 110km까지 5km 사이에서만 그 승차감을 확실히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100km에선 소음이 약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지간한 세단급, 이런 조용한 세단급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고요. 캡포워드 디자인이라고 지금 A필러가 앞으로 쭉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시야는 앞에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룸미러에 보이는 뒷유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키가 좀 이렇게 큰 사람들은 점점 멀리 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면서 한 지금 간격으로 50m, 100m 뒤의 차는 위에가 좀 안 보이는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좌우 차선을 조절하는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그리고 요 가운데로 갈 수 있게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죠. 지금 속도를 104km 정도에 맞춰봤고요. 페달에서 발을 뗐고요. 지금 앞차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기판에 보면은 앞차를 인식했다는 표시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이제 조절하면서 가고 있다, 요 얘기가 있고, 여기 속도는 112km까지 맞춰놨는데 앞차와의 거리 때문에 지금 100km, 105km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은 15초 동안 손을 떼면은 경고음이 나면서 얼른 손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안전을 위해서 살짝 근처에 있으면서 15초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좀 있으면은 경고가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은 이제 경고가 사라지죠. 그리고 이 앞뒤 차간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버튼을 2개로 만들었어요. 이게 국산차 같은 경우는 버튼 하나로 뚝뚝뚝뚝 눌러서 4321, 다시 4321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는 왼쪽은 간격을 늘리는 거, 오른쪽은 간격을 줄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인 거는 옆차가 끼어들었을 때의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살짝 간격을 벌리면서 이 차들을 끼워주는 그런 거를 봤어요. 사실 국산차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중간에 차가 끼어들었을 때 급격하게 속도를 줄인다거나 울컥하는 느낌이 들 정도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기 멀리 있는 차가 눈에 보이는데 브레이크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추돌 중 경고까지 울리면서 갑자기 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약간 그런 것들이 센서가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에 모두 다 걱정하는 충전 문제인데, 이 차는 40분 충전으로 80%를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주행거리가 330km 정도 되니까 한 240-50km 정도는 주행할 수 있는 충전을 할 수 있네요. 작년부터 출시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가 올해 출시하게 된 이유는 보조금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들어갔어요. 보조금을 전기차 받아도 아마 1억 언저리가 되겠죠. 이 차의 경쟁 모델, 테슬라 같은 차들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보조금 규모가 2월 중순쯤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구입 가격이 얼마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직진 구간만 저희가 주행하기 때문에 이 차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코너를 얼마나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승차감에서는, 일상적인 주행 이런 데서는 굉장히 뛰어난 주행 성능, 조향 성능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무겁긴 무겁죠. 그래도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스포츠 성능이었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승차를 저희가 섭외해서 따로 시간을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시승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